money roll, yeah, I'm looking at the bank statements, I do not want to tell, yeah, nuts with my gang, you me just a stain, copper on my chain.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썬박스사의 썬박스 E7 클래식 모델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50 규격의 10mm 공병 그리고 14mm 반매립식 모아기를 사용하는 바텀 피더 기기입니다. 지금은 출시는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생산이 중지된 모델로 저도 지금 중고로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계는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18650 체결하고 10mm 공병 그리고 14mm 반매립형 커넥터 그리고 DNA 스몰 스크린 40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틀 규격은 지금 나오는 D모드 공병보다 약 3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길이는 2-3mm 정도 추가로 더 차이 납니다. 용량이 10mm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의성은 있지만 보틀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보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간접 공병이나 뭐 다른 거 좀 많이 썼었는데 썬박스 공병을 따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병 금액이 조금 다른 공병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약 하나로 3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딱딱한 플라스틱 버전이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슈퍼 소프트 버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배터리를 잡아주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배터리가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스프링을 만져보시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빼실 때 톡톡 치서 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채웠는데 뺄 때 손톱을 많이 끌다 보면은 랩핑이 떨어져 나옵니다. 끓겨 나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내부로 볼 수 있는 거는 버튼이 상당히 작죠. 이게 DNA 스몰 스크린 40 칩에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다르게 제작을 한 것들도 있겠지만 옛날 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요 기기 같은 경우는 SVA의 DNA 스몰 스크린 40을 사용하는 가변 바텀인데 요것도 DNA 스몰 스크린에서 버튼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안쪽에 조금 제가 쓰면서 아쉬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요 플라스틱 덮개랑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죠. 요게 이제 뭐 만들 때 이제 조립을 하면서 좀 조립하기 쉽게 만들려고 만든 건지 정비성을 편하게 하려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럴 기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감이 아쉬워요. 근데 만약 하나라도 제가 요거 쓰다가 고장이 난다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조립하고 이제 풀었다가 다시 역조립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칩 이제 가변 바텀을 쓰실 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칩에 액상이 흘러 들어가서 타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이게 칩 공간이거든요. 요 스크류를 푸시면은 버튼이랑 칩이 나와요. 이쪽 파넬에 칩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뭐 유격이 있어갖고 뭐 칩 안에 액상에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일단 만약 액상이 들어간다 하면 요 부분 액상 유입이 좀 많이 되면은 이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타고 들어가서 칩 쪽으로 탈 수는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이 사실 스컹크를 하면서 많이 짜져가지고 일로 들어가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관은 그렇고요. 자석이 상당히 셉니다. 자석이 일반적인 다른 스컹크보다 상당히 자석 힘이 좋아요.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 붙는 자석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기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 붙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저도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볼트거든요. 요즘 쓰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터리 쪽에 자석이 붙습니다. 도어가 딱 맞게 돼 있고. 왜 그러냐, 여기 안 붙이면은 자석을 어디에 붙여야 되면 여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석 붙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계가 더 커져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컴팩트하고
잘 밀어주는 기계를 선호를 하니까 배터리 쪽에 넣고 도어를 딱 맞게 해가지고 레트는 없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자석이 세면은 배터리가 딸려 나와요. 약간 들리시죠? 쓸 때는 좋은데 만약 이제 뭐 배터리를 바꾸고 뭐 이래 하다가 이게 자석이 강하면 이게 살짝 들려 나와요. 이렇게 들려 나오면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밀어 넣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지만은 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공간 절약이 좀 더 되고 요거는 공간 절약은 안 되지만 어차피 절약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변 칩이고 칩이 들어간 판넬이 들어가야 되니까 판넬 공간에 자석을 달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석이 뭐 칩을 망치냐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망치지진 않았다는 거 잘 쓰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은 6면체로 돼 있어요. 그죠? E7 클래식이라 적혀 있고 E7 적혀 있고 6면체인데 이걸 왜 사각형을 안 만들고 6면체로 만들었냐? 그립감이 좋아요. 이렇게 쥐면은 파이어 버튼이죠? 파이어 할 때 쥐기 좋잖아요. 디자인도 이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사산 보이죠? 양쪽. 그리고 아까 도어 쪽에 봤을 때 양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만듦새가 조금 구식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정비성에선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기계들 보면은 가변인데 뜯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모더한테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귀하거나 레어한 기계들은 그것도 보내려면 이태리까지 보내야 되고 미국까지 보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건 뜯어가지고 조금만 이제 손이 정교하신 분들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데 가산점을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뭐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립감 좋고 무게감은 볼트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솔직히 무거운데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추리닝 같은 거 입으시고 주머니에 넣어놨다 그리고 뛴다 하면 조금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무게감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사실 특별히 무겁거나 뭐 불편한 점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칩이 DNA40 스몰 칩인데 저는 이 40 칩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물론 다른 신형 칩 같은 경우는 4년씩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기기가 지금 나온 지가 4년 넘었거든요. 근데 말짱해요. DNA 스몰 스크린 40이 고장이 좀 안 납니다. 잘.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장고장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DNA 40 스몰 스크린 칩을 좀 좋아하고 있고요. 약간 좀 푸른빛 돌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앤틱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이 스티커는 화면 보호대입니다. 저 이거 아직도 안 벗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튼감이 4년 전 건데도 굉장히 클리키합니다. 괜찮아요. 클릭감이 사실 요즘 나오는 가변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클릭감도 상당히 좋고 버튼 고장나지도 않고 일단 내부는 이렇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추가드릴 게 이게 14mm 반밀리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4mm 기계인데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22mm가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22mm 많이 쓰니까. 그럼 여기 아답터가 있어요. 이 아답터가 지금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기계도 옛날 거고 이런 기계를 지금 쓰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답터 종류를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고요. UFO 아답터랑 요거는 갈락티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답터입니다. 올렸을 때 22mm가 이렇게 오버행 없이 체결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답터고요. 지금 아답터를 구하시기가 힘들어요.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베이프 빌리지라는 곳에서 하나로 한 4만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재고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거의 한 2주가량 구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찾아가지고 2개 정도 사놨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베이핑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mm 무화기는 나중에 또 따로 다뤄보겠지만은 무화기 특성상 맛이 좀 많이 진합니다. 진하고 단점으로는 빌드가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14mm 당시에 쓰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빌드가 이제 뭐 요즘처럼 클랩턴이라든지 좀 헤비한 빌드를 쓰질 않기 때문에 DNE 40 칩이라고 해서 출력이 아쉽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옴수가 0.4옴 정도예요. 그래갖고 31W 쐈을 때 약 3.8V 정도가 나와줍니다. 이 정도로 뭐 충분한 출력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마감을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래된 기계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면 내부 버튼부가 좀 오래 쓰면 감도라든지 오류 같은 게 이제 뜰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버튼이요. 아직까지는 사실 뭐 문제를 겪은 적이 없지만 버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근데 4년 전 기계라고 감안을 하면은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요 버튼을 교체를 하기도 해요.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해보질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신에 이게 제가 지인들이 요런 기계 좀 만지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뜯어서 고치는 게 어렵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쉽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거를 쓰면서 느끼는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으로는 생각보다 가벼워요. 막 엄청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안 무겁습니다. 제가 저울이 없어갖고 몇 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지간한 바텀이랑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헬파이어 기계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뭐 쇠재질이다 보니까 좀 무거운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무겁거든요.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아노다이즈 코팅을 한 알루미늄 같은데 제가 뭐 재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리고 좀 크고 투박한 디자인. 요즘은 기계들 다 작게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투박한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좀 레어하고 유니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현장 업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작고 귀엽고 막 센서티브하고 막 이런 거는 쓰시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건 코팅도 잘 안 벗겨질 뿐더러 되게 만듦새 딱딱해가지고 견고해요. 느낌이 딱 그냥 막 들고 다니기 좋고, 물론 막 들고 다니는 만큼 이렇게 막 싸구려 기계가 아니지만 뭐 그만큼 좀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몰스크린 DNA 40 저는 이 칩 안정성을 엄청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고 장고장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14mm 무화기 요거를 쓰는 거는 사실 이들이 뭐 최근에 나온 기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무화기 바텀 피더기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형 바텀 피더기 중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14mm를 사용하고 있는데 맛 표현이 굉장히 진해요. 체인버가 거의 이제 뭐 마이크로 체인버급이라서 맛 표현이 굉장히 진합니다. 드리퍼인데도 불구하고 맛 표현이 상당히 진해요. 그리고 흡압 조절을 하면 이법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빌드 뭐 듀얼 빌드 이런 거 애초에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빌드가 오히려 간편해갖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기 작아갖고 처음에는 조금 애를 먹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공병이 10mm라는 거 리필이 자주 안 해도 좋아요. 그 막 많이 드시는 분들 하루 20mm 드신다 30mm 드신다 하시는데 14mm로 20mm를 먹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솜도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하루 20mm씩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봐야 한 번만 리필하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장거리 뭐 하루 1박 할 때 이거랑 이제 여분 액상 조금만 들고 가면은 사실상 굳이 기계를 2개 3개 안 들고 가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편하고요.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USB 포트는 없습니다. 일단 자체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무조건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굉장한 하이엔드라서라기보다는
생산을 안 하는 물품이고 워낙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컬렉터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도 몇 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모으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하거나 뭐 정비하거나 하면은 이 사실 이탈리안 모드이기 때문에 직접 하실 거 아니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손이 정교하지 못해서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보낼 수밖에 없겠죠. 뭐 비용은 둘째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모드랑 컨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트 크기가 달라갖고 썬박스 공병을 사야 돼요. 썬박스 공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인 게 저는 이 공병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쓰다가 뭐 금이 가거나 망가지거나 하면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썬박스 공병이 한 개에 3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공병은 여유롭게 두고 싶잖아요. 그럼 5개 사면은 3만 원 5개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에요, 공병만. 뭐 그런 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깐 끊겼는데 그 공병 5개면 15만 원까지 했죠.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공병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안 하냐 하면은 저처럼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레어한 거 좀 모아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디자인이나 희소성만 가지고도 일단 추천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립감 좋고 손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막 작은 기기 싫다 나는, 뭐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한테 추천을 안 드리냐면은 저음 많이 쓰시는 분들은 DNA 40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맥을 쓰세요, 차라리. 한발 가변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는데 한발 가변 바텀은 쓸 수 있는 옴대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뭐 빌드 하기 나름이다, 니크론 쓰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빌드 하실 거면은 쓰시면 되고, 싫다 나는 22게이지 하고 0.25씩 듀얼로 먹고 싶다, 맥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기계는 특히 가변 바텀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거 편해야 된다 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태리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공병 같은 거 호환성을 많이 찾는다, 다른 기계들이랑 같은 부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럼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 부품이 이제 만드는데도 잘 없습니다. 모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쉽지도 않고요. 구입 방법은 중고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새거는 어떤 지인이 이제 인터넷에 아직 재고가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찾을 수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죠. RRP는 300불 선이고요. 3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14mm짜리 또 무화기도 구하셔야 될 거고, 아답터도 구하셔야 22mm 쓰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 중고를 구하신다면은 풀로 세팅이 돼 있는 걸 사신 걸 추천해요. 무화기까지 같이. 무화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 예정이라서 무화기는 크게 지금 다루지 않을 거고요. 컬렉터들 쪽으로 찾아보시면은 썬박스만 모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사시는 게 가장 빨리 아마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한 후기로는 매일 들고 다니기 편해요. 하루 종일 써도 충분하고, 왜냐면 저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10mm 공병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드리퍼가 작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10mm면은 사실 하루는 거뜬히 가더라고요, 저는. 뭐 많이 피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피우면 좀 모자랄 때도 있지만은 뭐 어지간하면은 한 병 꽉 채워가면은 뭐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하고, 리필 할 때 이제 상부 리필하는 리필 공병이 있잖아요. 이거는 쓰기가 힘들 거예요. 22mm짜리 아답터가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기 힘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리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딱딱한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물렁한 것보다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액상 채우고 막에 닫고 꼽을 때까지 누수가 잘 없어요. 이게 누수 자체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관리도 굉장히 편하고 아노다이징이기 때문에 뭐 녹슬 일도 없고 뭐 크게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고장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배터리 한 발 액상 조금이면은 사실 2, 3일 정도 장거리 출장 가거나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다시피 유물 모으신 분, 뭐 안정적이고 고장 덜 나는 가변 찾는 분, 썬박스 좋아하시는 분, 뭐 14mm 무화기 좋아하시는 분, 특이한 거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추천해드리고, 무겁고 큰 거 싫으신 분, 아니 뭐 호환성 염두에 두시는 분이나 뭐 좀 잘 고장 내뜨리거나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나는 무화기야 이런 거 싫다, 22파이 쓰고 싶다, 24파이 쓰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드가 쉽지만 처음에 적응하는데 은근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덱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적인 무화력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요 지금 체결되어 있는 14mm짜리 무화기 헬파이어의 베놈이라는 베놈이라는 바이퍼라는 무화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